저는 93년생이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건물 산 지가 이제 2년 정도 넘었는데. 오래됐네. 네, 30살에 산 거네. 네네. 네. 정말 아파트만큼 작은 건물 2개를 그냥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그 건물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은 다 뭐 합쳐서. 합쳐서는 한 7천 정도 좀 들고요. 네, 월세는 저희가 한 9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10억 초반에 사서 이 정도 수익이면은 진짜 수익률 엄청 높은 거네. 그때는 사실 거의 10건 이상 경매로 제가 수익을 냈었고. 40개? 네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오늘 옆에 계신 대표님은 딱 봐도 지금 어려 보이시죠? 30대 초반에 우리 MZ세대들의 부동산 투자 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빌딩제너쌤 오랜 구독자인데요. 여기에 나오게 돼서 되게 기분이 얼떨떨하고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93년생이고요.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도 추가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부산 사람인데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건물을 좀 투자해보고자 서울로 이제 작년에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야, 93년생 대박입니다. 저랑 8살 차이예요. 저랑은 10살 차이입니다. 아, 제가 지금 40인데 감 오시죠? 네, 32살이신데 제가 젊은 분들이 요새 투자도 그렇고 되게 빠르다고 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오늘 한번 모셔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투자도 잘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공유해주는 또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한번 속속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자체가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 본인 건물이 뭐 어디에 있고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얼마에 구입을 했고 이런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오랜 구독자로서 뭔가 제 건물을 얘기 드리기가 조금 되게 민망할 괜찮아. 크기가 되게 작은데 괜찮아. 예. 저는 이제 원래 아까 얘기 드렸는데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서울 건물을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심리적으로든 투자금도 그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건물 산 지가 이제 2년 정도 넘었는데. 오래됐네. 30살에 산 거네. 네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 또 있었고 서면 옆에 점포동이라고 그 점포 카페거리가 좀 있어요. 서울로 치면은 신당동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의 이제 막 뜨는 그런 느낌의 지역에 건물을 매입한 거고요. 이제 10억 초반대에 샀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억 후반 정도 시세가 조금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길에 이제 상권으로 퍼져나갈 거를 생각해서 작은 건물, 정말 아파트만큼 작은 건물 2개를 그냥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그 건물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인데 이제 그걸 이제 합쳐도 서울에 되게 작은 꼬마 빌딩 되게 작은 그런 하나 정도. 아, 근데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빌딩 가기 전에 저희도 뭐 처음부터 한 번에 신사동 산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큰 걸 살 수는 없잖아요, 손님. 근데 부산이 고향이시고 그 동네를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는 데 있어가지고 공실, 우리 건물 사면 공실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이제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2층짜리 주택을 사서 3층으로 증축을 한 개층을 증축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다 변경하고 용도 변경하고 1층은 지금 뭐 플라워 카페랑 2층이 하이볼바 그 다음에 3층이 네일샵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보증금하고 임대료 혹시 얼마 나와요? 보증금은 다 뭐 합쳐서? 합쳐서는 한 7천 정도 조금 되고요. 네, 월세는 저희가 한 5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10억 초반에 사서 이 정도 수익이면은 진짜 수익률 엄청 높은 거네. 리모델링 공사도 한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정말 한 진짜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네. 야, 1억 정도 인테리어 아닙니까? 그거를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대단하다. 그럼 10 얼마에 사신 거예요? 12억 9천에. 12억 9천에 사서 1억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보증금 7천에 임대료 5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한 거예요. 아, 이쯤 와, 되면 진짜 정말 이거 박수 쳐야 됩니다, 진짜. 네. 당연히 이제 10억 후반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평당가는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3천만 원 초반 완전 3천. 3천 초반? 네. 그 정도면 시세예요?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산 거예요? 당시보다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했었습니다. 당시 한 3천 중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 워낙 이제 올라가던 시기고 이러니까 조금 찾기가 매물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행히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당일날 바로 결정해서 매수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본인 돈은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토탈 다 하게 되면 한 5억 조금 안 들어갔습니다. 예, 5억. 네. 5억 조금 안 들어갔다. 그러면 80% 대출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80% 대출 받고 취등록세 내고 중개보수 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사 1억 썼을 거고 이러니까 5억 정도가 들어갔구나. 이자는 그 변동금리 내고 계세요? 아니면 고정금리 하고 계세요? 변동입니다. 변동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럼. 조금 올랐어요. 조금 중간에 당황스럽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월세랑 충분히 되니까 예. 지금 이제 대안할 때가 왔어요. 예. 안 그래도 영상 어저께도 영상 봤는데 꼭 대안하세요. 네. 지금 이거 대안하시면은 아마 3% 중반에서 후반 사이 나올 거예요. 이자 내고 많이 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팅하고 이제 매각할 계획을 잡고 계시겠네요. 첫 번째 건물을 매각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투자금이 조금 그거는 많이 적게 들어가서 그 돈을 팔아서 서울에 최대한 가능한 곳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오실 때는 빌딩 지형쌤으로. 예. 지금 제가 여기 왔는데 또 무조건 와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당장 안 팔려도 진짜 그 전혀 이게 손해 볼 게 없는 게 월세가 또 들어오고 있고 현금 흐름이 어찌됐든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이 좋은 게 이 지가 상승이 돼서 매매가도 올라가지만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게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또 그거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근데 이쯤 되면 30살이었는데 그 시드머니 5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게 진짜 너무 또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수 있었을 때가 이제 24살이었거든요. 24살? 되게 와. 오래되셨네요. 7,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운 좋게 분양권 투자를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거 하게 된 거는 원래 이제 세계여행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모델하우스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알바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만 뵈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모아서 첫 분양권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이제 투자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알게 됐거든요. 경매를 알고 된 이후부터 처음 사자마자 시세 차익이 나는 거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거의 전업으로 아파트를 시작을 해서 아파트는 사실 거의 한 40건 이상 경매로 제가 수익을 냈었고 40개? 네네. 이게 지금 그때는 이제 단기로 매도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세금이 44%에 그리고 그랬었고 그걸로 이제 시드를 모은 다음에 그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조금 많이 심해졌어가지고 예, 대출이든 세금이든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공장을 제가 한 2건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도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그것도 좀 매입을 해서 수익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은 시드로 건물을 사게 됐었습니다. 세계 여행가 바꾼 건물이네요, 진짜. 예.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24살에 모델하우스에서 알바를 하면서 거기 모델하우스는 다 분양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분양을 받게 되면은 당첨이 되면 돈 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1년 동안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아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청약을 도전을 했을 거고 당첨이 됐고 그 분양권 2개가 진짜 밑거름이 돼서 저희도 똑같거든요. 분양권 2개가 결국은 내 집을 갖게 해줬고 분양권 2개가 경매를 하는데 밑거름이 돼준 거예요. 정말 이건 박수 한번 다시 쳐야 됩니다. 야, 24살 24살에 같은 나이에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이게 투자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이 가져셨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하시고 하십니다. 잘 키우셨네요. 예. 결혼 안 하셨죠 아직? 예, 아직. 공개 구원 한번 할까요? 네. 사실 저희도 빌딩을 전문으로 하고 이제 아파트를 건너뛰어서 빌딩을 했다 보니까 경매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대표님 따라서 무슨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제가 단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표님 보면서 느꼈던 게 시세보다 싼 게 경매고 사자마자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왜냐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시작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배워서 저는 대표님한테 저희 아들들을 보내고 나도 싶어요. 그 생각해서 네. 재성이 20살 되면은 바로 조금 가르쳐야 돼.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남았거든요. 그때 더 성장하셔갖고 못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 경매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그러면은 이제 얼마 정도 시드가 있어야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사실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투자금이 하나도 없이 투자하신 교육생분들도 꽤 있거든요. 진짜로요? 예, 예. 근데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예, 맞아요. 네, 이제 세금. 최종 투자금이 이제 그렇다라 이제 건물로 치면 이제 보증금을 받은 이유겠죠. 예, 예. 그랬을 때 영원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완전 적게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1,000만 원대에도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어떤 거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좀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보통 걱정하시는 게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각까지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거래량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1억대 아파트라도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매수를 하고 거기 쭉 사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래량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면 사실은 지방이든 뭐 강원도든 경남에 있는 물건이든 전라도에 있는 물건이든 다 거래가 돼서 저희는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대 투자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버는 1,000만 원 투자하면 수익금이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 네, 맞아요. 그 세 전이고 세금 내면은 세금 내고도 1,000만 원 넘게 남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요즘에 뭐 단기 매도를 하면 보통 양도세가 77%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한 10%, 20% 구간으로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세금이 적구나. 그럼 되게 매력적이다 이거. 1,0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남기는 구조라 그러면 이런 수익이 어디 있어? 이거 우리 부모님들 보내야 되겠는데요? 부모님들 이거 여행하시면서 좀 이렇게 강원도 가셔가지고 입찰하시고 거기서 물회 먹고 오고 전라도 가서 입찰하고 또 홍어 먹고 올라오시고 부동산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부동산 돌아다니고 얼마나 있어 보여. 그렇죠. 네. 괜찮네요. 진짜 내가 해보고 싶다 이거. 네. 왜냐면 이게 얼마 남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찌됐든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충분히 조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거래량 진짜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결국에 한 건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사실 인생이 변화하진 않잖아요. 그게 진짜 밑거름이고 완전 초기 시작 단계인 건데 그게 한 번 경험 쌓인 거랑 안 한 거랑은 완전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원래 빌라 경매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기는 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고시원, 모텔 운영까지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커지고 발전할지가 진짜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먹기. 지방 아파트를 얘기를 했지만 경매 물건 정말 많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몇 억 넣어서 몇 억 먹기가 될 수도 있고 몇십억 넣어서 몇십억 먹는 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이고, 저희도 제가- 빌딩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저는 물물 좋습니다. 교환하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가 금매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른가요? 맞아요. 정말 시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9월 달까지는 그 서울 아파트가 되게 분위기가 또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다가 지금 10월 달 들어서 살짝 이제 조용하고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든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번 주에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 받았는데 금관구 중에 하나에 있는 구의 아파트를 낙찰 받았거든요. 시세가 6억 3천 정도 되는데 5억 4,900에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대박이네. 원래는 장기로 들어가고 하려다가 자기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단기로 한번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명도라는 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과정을 하고 계신데 한 달에 두세 건은 꾸준히 거래되던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안에 매도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매 사업자인 거죠? 네, 만약에 단기 매도 하게 되면 무조건 지금은 매매 사업자가 좀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다 개인 돈인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 경매도 대출이 가능하죠. 일반 매매는 지금 저희 대출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또 어떤지. 지금 사실 들으면은 거짓말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설마 뭐 방송에서 네.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오고 있고요. 90%까지? 네. 근데 요거는 개인 연봉이나 이거에 따라 조금 DSR이나 이걸 같이 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90%가 나오고 저희 방금 얘기했던 이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85% 대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 이상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대출 상품 이름이 경락잔금 대출인 거예요. 시중 우리 1금융권에서 받는 거고. 1금융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2금융이긴 합니다. 그럼 금리는 한 어느 정도? 근데 그렇게 해도 4% 중후반 정도의 많이 받는 대신 조금 더 내고 예, 자기 자본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근데 이거 궁금하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매매 사업자를 했어. 한 채를 더 낙찰을 받았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매매 사업자
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개를 재고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분류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처리 그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 괜찮네. 정말 괜찮다. 굉장히 관심을 지금 반짝반짝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남기는 이런 좋은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아주 좋아요. 근데 이면에 이걸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쟁도 있을 것 같고 그 수많은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낙찰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요즘 보면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하나 낙찰받을 때까지의 그 과정, 어려운 부분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면은 밥을 하루 종일 굶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나쁘셨네. 그래도 열심히 이제 그 교육생분들이 입찰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도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이제 2번 정도 이제 떨어지셨는데 뭐 요즘에 빨리 받으면 3번 이내에도 받긴 하지만 저는 한 5번 정도 떨어지고 6번째 만에 처음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 번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이제 초보인 분들이 멘탈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초보인 분들은 보통 이제 물건을 보거나 이런 게 경쟁을 확인하는 게 조금 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회차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도. 명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 아파트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게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실제로 대면할 필요 없이 문자나 전화 통화로 충분히 이제 명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나가요? 그분들이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걸 이미 경매가 들어가고는 한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주변에 물어보면 대충 이사비 얼마 받으시고 이사 날짜 언제 맞춰서 나가시면 돼요 라고 다 얘기를 해주세요.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제 강제집행이나 이런 거를 당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쫓겨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챙겨라. 이사 비용을 얼마나 주냐 덜 주냐 뭐 이거가 쟁점이지 이분들이 일부러 막 안 나오고 버티고 이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저희랑 똑같네요. 저희도 건물 명도할 때 똑같거든요. 얼마나 더 돈이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문제인 거지 결국은 되긴 되더라고요. 권리 분석이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돈이 얼마 나갔는데 더 나가는 경우도 있다 하고 하니까. 이제 권리 분석도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권리 분석이란 걸 일단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판단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한 3초, 5초면 끝나는 권리 분석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로 가거나 공장, 토지, 비주거용 주택으로 갔을 때는 그런 권리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데 일반 아파트에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없고 근저당 살짝 보고 뭐 말소 기준 권리라 해서 이거 바로 사라지는 것만 찾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어려운 거는 또 이제 나중에 건드리라고 얘기 드려요. 실력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게 한번 빠르게 경험을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처럼 이 경매 안 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아파트 그냥 매매했다가 그거 좀 오르고 내가 번 돈, 이 자산 그리고 합쳐가지고 건물 사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그럼 처음 어디에서 이렇게 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플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 보셔라, 뭐 밸류맵 보셔라, 디스코 보셔라 얘기를 하거든요. 경매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경매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료 경매 사이트가 있고 유료가 있거든요. 무료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으나 무료 사이트는 아무래도 무료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유료 사이트보다 한 개 물건을 찾는 시간이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이상 더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되게 기회비용이 크고 그래서 보통 유료를 조금 써서 세상에 되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이트가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는 되게 비싸 보였거든요.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부담되거든요. 보통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스터디든 같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같이 써요. 한 아이디를 돌렸습니다. 이거 막혀요 그러면 이거 나 영상 담아도 막힙니다. 우리 넷플릭스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막 1시간씩 돌아가면서 쓰고 저도 이제 같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쓰는데도 안 쓰십니다. 진짜 하루 종일 보는 건 아니니까. 네, 하루에 좋은 꿀팁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통 많이 그렇게 하세요. 어디 무슨 사이트예요? 저는 이제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쓰는데 탱크 옥션. 가성비가 그냥 좀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더 대중적으로 쓰이는 사이트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거기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싸고요. 알려주세요. 거기도 뭐 옥션원 뭐 이런 데들이 옥션원,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들어가 보려고 끝나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매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단기 매도가 목적이시면은 거래량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1년 이내 거래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단기로
매도하실 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나는 조금 묵혀두고 싸게 사고 더 오르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셨을 때는 그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의 입지도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라는 것도 되게 좋은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어떤 지역을 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그 수익률이 엄청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부동산 경매를 알아볼 때 뭔가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인데, 수요와 공급을 결국 봐야 되고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기간 또는 내가 매도하려는 시점에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과도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전고점 대비 얼마나 가격이 지금 회복했냐,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사실은 잘 보셔도 지역은 잘 선정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팔아야 이제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대표님만의 약간 매도 타이밍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막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있을까요? 처음 매수를 할 때부터가 매도 시점을 정해놓긴 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시점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20년도 이후부터 상황이 되게 급변했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는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아직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조금 그때 가서 판단을 한다면은 버틸 수 있으면, 뭐 역전세가 조금 나더라도 또는 대출이자가 올랐는데 그걸 버틸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뭐 그때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지역에 경매로 싸게 사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대표님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신 시점이 있으실 거고 네. 그때는 뭐 멘토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제가 이제 처음에 경매 시작하게 된 게, 부동산 카페는 매일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카페 우연히 이제 부동산 글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친구가 경매로 거의 대기업 다니시는 연봉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후기를 몇 개를 써놨더라고요.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배가 아파서. 장난이에요. 나보다 어린데 22살일 거 아니야. 그리고 경매라는 걸 그때는 이제 처음 들었던 거라,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블로그 글을 쫙 다 새벽까지 읽고 그 쪽지로 연락을 했어요. 또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그분이 경남 진주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한 1시간 40분 정도 이제 바로 약속을 잡고 그분한테 이제 가서 어떻게 공부 시작했냐부터 이게 오늘 인터뷰한 것처럼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고 책이랑 뭐 유튜브 이런 거 추천받고, 그거 그대로 했다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했어요. 누군가는 카페나 블로그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끌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쪽지까지 보내서 만날 생각을 하더니 정말 다른 것 같네요. 이게 네. 싹이 달라요, 싹이. 진짜 다르네요. 네. 야, 네. 대단합니다, 역시. 경매에 관심 있는 왕초보가 네. 책을 한 권 사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 11월에 나오는 제 책이 있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일면식은 없으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파이팅 팔콘님의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누가 물어보시면은 제가 계속 추천을 해드리는 책이거든요. 그거 한 권만 읽고 뭔가 유튜브를 보고 하셔도 충분히 다른 것들이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11월 달에 책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책을 쓰셨는지 또 미리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경매 투자를 조금 이제 좋아하고 많은 수강생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쉽게 좀 알려줘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이 경매 투자를 활용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 책도 되게 조금 초보자들이 읽기 쉽게 부동산 경매랑 그 지역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을 좀 담았거든요.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할 거 많고요. 살 거 많습니다. 그리고 도전해봐야 돼요. 거의 뭐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거의 뭐 짐서 같은, 네, 길라잡이 같은 그런 책이네요. 강의도 한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를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법원을 같이 이제 가서 모의 입찰도 하고, 그 임장을 직접 가서 어떻게 부동산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전부 다 얘기를 드리고, 끝까지 케어해서 낙찰까지, 그리고 낙찰 후에 임대까지 저도 같이 이제 다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대표님께 제가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고 부동산 3개만 낙찰받게 해주세요. 물건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임장 같이 가는 거, 그리고 법원 경매장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입찰하는 거, 그리고 뭐 결과가 어찌됐든 뭐 못 봤더라도 뭐 이제 그렇게 아쉽게 나오는 거, 혹은 낙찰 받는 거 과정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어우. 뭐 한 달에 한 편씩 해서 네. 제가 그 김정규 선수하고도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같이 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누구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보시면은 아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게 빌딩 얘기를 하고 건물 밸류업 신축 리모델링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앉아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박제입니다. 박제. 기획해주세요. 네. 저희 12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네네,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 프로젝트에서 네, 너무 그 안에 뭐 낙찰 하나 받아보기. 너무 재밌겠다. 야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와, 네. 대박이네요. 지금 이제 건물 이렇게 투자를 하셨고 대표님의 뭐 이런 목표 앞으로의 그런 목표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두 분의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지역인 청담동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언젠간 청담동에 건물을 하나 이제 가지는 거를 목표로 조금 달려봤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목표는 제 주변 사람들 행복하고 웃으면서 아프지 않고 이렇게 좀 제가 잘 챙겨줄 수 있으면 네. 그게 제일 좋고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오. 이게 부동산 관련 학과인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를 나중에는 조금 돈 걱정 안 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부비게이터님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또 대표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이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움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대표님들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